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이 흥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텐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많이 흥분할 수도 있어요. 뉴스에 안 나온 내용들이야. 정말 뉴스에는 와 때려 죽어도 이거 안 내보내줘.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답답함이 아마 저랑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답답함이 제 방송을 보고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제 채널 구독해 놓으세요. 자, 트럼프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베이징은 16일에 푸틴이 19일에 온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거의 지금 뭐 중국의 뭐 길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알 정도로 러시아 푸틴이 온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 방문을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죠. 근데 중국은 트럼프가 온다라는 얘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숨겼어. 정말 기사도 그냥 쪼가리 기사 내고 정말 숨기다가 나중에 왔을 때야 그때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중국은 푸틴이 중국으로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바이두 들어가 볼래? 이게 중국의 구글이죠, 그죠? 바이두 지금 핫 검색어에 1위가 푸틴 오늘 중국 왔다. 다 푸틴 얘기야. 푸틴이 누구랑 같이 왔다. 야, 핫 기사 탑 15에 푸틴 기사만 대여섯 개 있어. 왜 그러는 걸까? 동지라서? 여러분들 과연 동지일까? 푸틴이 중국에 왜 가고 있는 걸까? 자, 여러분들 중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중국 언론에서는 이거 원래 푸틴이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원래 중국 일정을 미루다가 원래는 트럼프가 중국을 더 일찍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중국 일정을 미루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우연치 않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트럼프가 왔다 가고 푸틴도 왔다 가는 거다. 우연이다 이건. 상당 부분이 시간상의 우연이다. 그쵸. 트럼프는 원래 3월 일정이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걸 믿으세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자, 지금 푸틴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급하게 중국에 왔는지 부랴부랴 왔어.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옛날부터 푸틴의 일정이 이때였잖아. 옛날에 이미 기사 나갔어. 옛날에 푸틴이 중국 오기로 결정된 거 트럼프가 왔다 간 후야. 트럼프의 중국 일정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푸틴의 중국 일정은 트럼프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온 거예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보여주기식 좋아요. 다 좋은데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왜 푸틴이 이 시점에서 그렇게 급하게 중국에 왔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트럼프가 막 중국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 와가지고 그 시진핑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great leader, 시진핑 great leader, China is beautiful, so beautiful, great leader 이걸 왜 해줬겠어? 뭐 트럼프가 바보야? 트럼프가 걔가 얻는 거 없이 이 쇼를 해줬겠냐고. 그 쇼 누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중국 인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줘야 그래도 트럼프가 중국까지 와가지고 시진핑 체면 세워줬구나. 야, 시진핑이 트럼프 딱 데리고 이거 그래야 이제 시진핑이 중국에서의 그 인민 지지도, 인민들에 대한 믿음, 공산당의 지위 이런 게 상승할 거 아니야. 그럼 트럼프가 여기에 맞장구를 쳐준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여기에 맞장구를 쳐줬으면 중국은 과연 뭘 줬기 때문에 이런 맞장구를 쳐줬을까? 정말 많은 언론과 언론인들 뭐 여기저기 채널들이 하는 얘기가 트럼프가 중국이 없으면 안 돼서 중국한테 쩔쩔매가지고 중국 가서 시진핑한테 조아리고 왔다. 얻어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여행 갔다 왔다. 뭔 개소리야. 모르면 씨부리지 말든가. 특히 언론들 진짜 중국 한국에 진짜 한국 뉴스들 어떡합니까 진짜. 자, 트럼프는 일단 사업가예요.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 그의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전 세계 자원 배분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야. 이를 위해서라면 유럽이라는 전통적인 동맹국과도 날카롭게 대립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지정학적 적국과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죠. 맞잖아. 트럼프 지금 행보들을 보면 트럼프는 지금 뭐 동맹국이고 뭐 적국이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미국한테 이익을 주는 국가 퍼스트야. 이 나라가 미국한테 이익을 갖다 준다. 미국이 계속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 나라. 그 나라가 미국. 트럼프는 일단 우대를 해줘.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게, 자, 왜 지금 미국이 유럽연합이든 혹은 중국 공산당이든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든 완전히 적과 친구를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최고 원칙에서 보면 미국에 큰 손해를 끼치는 쪽이 적이고 미국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쪽이 친구입니다. 이념도 국가 제도도 모두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도 지금 상황이, 미국도 지금 뭐라 해야 될까,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뭔가를 막 이렇게 펼치면서 막, 미국 안 그래도 지금 펼치고 있는 거 많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미국이 더 큰 성장, 더 빠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나라 경영을 해야 돼요. 맞잖아. 뭐 미국이라고 뭐 돈이 맨날 마르지 않는 샘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영원한 승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요즘 그렇잖아. 지금은 그래도 미국이 압도적이진 하지만 이게 뭐 10년 뒤, 20년 뒤 혹은 더 멀리 봐서 50년 뒤, 100년 뒤에, 왜냐하면 100년 전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너무 다르잖아.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100년 후의 일들은 또 크게 변할 수도 있어. 100년 후에 중국이 패권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누가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이 그걸 생각을 못할까? 미국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억제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실수라도 하면 그 틈을 타가지고 누가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 그게 중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손잡고 쳐들어올 수도 있고. 트럼프도 요번에 봤을 거 아니에요. 동맹국이라는 그 유럽의 새끼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해요. 만약 지금 미국이 무너진다면, 자, 이거는 이런 분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확고한 반공산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더 높게 올라가 가지고는 독재자들이 컨트롤하는 전체주의, 이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 지금 미국이 무너진다면 그 독재자들과 글로벌 엘리트 집단이 갈라먹고 있는 이 만신창이가 된 이 세상을 과연 누가 견제할 수 있냐 이거야.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미국이 무너지잖아요. 끝이에요. 그때는 이제 전 세계가 사회주의 바이브로 흘러 넘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항상 당연한 거라고 느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말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 지킬 것들은 많아지고 눈치 볼 게 많아지고, 자유는 없어지고, 우리는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되고, 그런 삶이 다가올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어떡하겠어? 뭐 죽을 거야? 아니잖아. 그냥 그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럼 저도 그때 되면 공산당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민들은, 역시 국민들은 공산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야, 오늘도 좋은 하루를 선사해 주셔가지고 우리 당과 우리 지도자들에게 정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나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니들이라고 뭐 다를 것 같아? 소름 돋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이 무너지면 그런 미래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이거 뭐 과장일 것 같아요? 아니야. 여러분들, 미국이 더 이상 이런 독재 국가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누가 견제할 건데? 이제 미국이 무너졌어. 한번 상상을 해봐요.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걔네들을 견제할 겁니까? 한국? 일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죠? 유럽한테 기대할 거야? 여러분들, 지난 몇 년간 유럽이 자기 땅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침략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력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난민들을 대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유럽도 대부분이 지금 좌파들에게 집권이 되어가지고 이 난민들한테 인도주의적 지원? 여러분들, 지금 유럽 국가에서 그 난민들을 받은 결과를 한번 보세요. 난민들이 유럽 국가로 깊숙이 들어가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다 못한 유럽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우며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그 난민들은 받았던 호의를 은혜로 갚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종교를, 유럽에선 절대 믿지도 않는 그런 자기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 거기를 잠식해버리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럽이 그동안 하는 짓거리들을 한번 보세요.
걔네들이 그 독재 국가들을 상대로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제품의 덤핑과 정치적 침투를 그렇게 증오하면서도 정작 베이징에 가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 최고 지시를 받아 적듯이 아첨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유럽이 리더를 중국 가서 얼마나 조아리고 오는지.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이런 독재 국가들을 상대로 견제를 해줄 거라고 그걸 믿고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미국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미국이 끝나면 더 이상 이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주변이 다 이제 독재고 사회주의 국가로 되잖아. 한국도 바로 변해요. 그나마 지금 미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한국도 지금 뭔가 오락가락 하면서 줄타기 하고 있고, 한국 안에서는 그래도 두 체제가 살짝 싸우고 있고, 그래도 뭔가 중간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고, 이런 느낌처럼 보이는데 미국이 없잖아. 한국 바로 사회주의 돼요. 한국 바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누가 그 자유를 가져가? 그냥 기득권들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가 무슨 트럼프가 지금 막 미군들을 다 이끌고 가가지고 막 베이징에 도전하면서 베이징을 막 쓸어버리고 중국을 무력으로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 그런 거를 또 기대해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맞잖아.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최대한 이성적으로 수를 두면서, 여러분들 장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둑이든 장기든 그 게임 위에서 펼쳐지는 그 치열한 수싸움들, 지금 미국은 그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당장 중국을 막 실탄 총포들을 들고 가가지고 막 중국을 무찌르는 거, 그것도 좀 현실성이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전 세계의 이런 독재자들 불량배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그런 기술, 그런 결심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런 건 또 베네수엘라를 보면 또 알 수 있잖아. 이란을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일단 판단이 섰다,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또 미국은 또 제대로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맞서고 있는 중국 공산당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미국이 중국과 정상회담 전까지 뭘 했느냐? 중국의 팔다리를 다 잘라냈어요. 베네수엘라,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나마 운하, 하나하나씩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중국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제일 먼저 미국을 더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는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어떻게 컸느냐? 전 세계에서 하기 싫은 일들을 중국의 14억 인구가 그걸 다 떠맡아가지고 하면서, 제조업이면 제조업, 공업이면 공업, 별의별 일을 중국이 다 가져가서 했어.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컸잖아요. 더 이상 이 전 세계가 중국에 그렇게 의존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이제 생산 라인들이라든지 공장이 전 세계로 다 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중국에 집중이 됐지만, 이제는 중국을 떠나가지고 동남아, 멕시코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기저기 많이 흩어지고 있어요. 분산되고 있고. 여러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갔다 온 게 여행 갔다 온 것 같아? 시진핑이랑 산 찍으러 갔어? 그 천단공원 보고 온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보도한 뉴스사들 문 닫자. 자, 트럼프가 중국을 떠난 지 이틀 뒤에 미국 백악관은 상세한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목록은 어떻게 돼 있었냐? 여러분들,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보잉 항공기 200대, 매년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매, 그 외에도 중국은 전략 물자인 히토류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심지어 미국의 400여 개 쇠고기 공장의 대중국 수출도 회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중국에서 옛날부터 외치던 중국산 대형 여객기, 대형 여객기 우리가 만들 거야. 지금 중국이 또 그 얘기도 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안 살 거래. 엔비디아 칩 H200 최대한 안 사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거래. 다 좋아. 지들 개발할 수도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외치던 중국산 대형 여객기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얘기가 안 나와요. 200도 구매할 건데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H200도 나중에 얘기가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 아무튼 미국에서는 허가를 해줬어. 어디 회사 H200까지는 사게 해줄게. 그 윗단계는 안 된다, 이거잖아.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 자본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시진핑은 진짜 현금을 들여가지고 미국의 비행기와 미국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가지고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해결해 준 거예요. 맞잖아. 여러분들 중국 농민의 기초연금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중국 농민의 기초연금이 한 달에 32,000원이에요. 163yuan이에요. 한 달에 여러분들 하루가 아니야. 한 달에. 근데 여러분들 뭘 약속했어? 지들 농민들은 한 달에 32,000원 한국 돈으로 32,000원 주면서 미국한테는 뭘 약속했어요? 매년 이게 아마 2028년까지 그때까지 매년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대두를 포함한 농작물들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한국 돈으로 26조예요. 매년 26조씩 미국한테 꽂아주겠다라는 거야. 지 중국 농민들한테는 한 달에 32,000원 주면서. 그럼 뭐 중국은 뭐 이렇게 많은 대두랑 뭐 두유를 대두를 사가지고 뭐 뭘 하겠어? 대두를 구매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뭐 두유랑 두부 만들겠지. 또 뭐 만들 수 있어? 뭐 대두 그만한 대두를 170억 달러씩 사드린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두유 만들고 두부 만들고 근데 그걸로 다 못 만들어 다 못 써요. 그러면 대두는 또 어디로 가느냐? 이 동물들 사료를 만들어요. 소 사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소를 먹여가지고 소를 키워요. 중국도 축산업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소를 키우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두를 사가지고 소 사료로 쓰겠다면서 뭘 해? 미국의 400여 개 미국 쇠고기 공장에서 쇠고기까지 수입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여러분들 요번에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 스타일이 있잖아. 트럼프는 항상 어떤 성과를 냈으면 그 성과를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자기가 의기양양하게 막 얘기를 해요. 막. 근데 요번에 트럼프는 그걸 좀 자제를 했어. 하지만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체면이라 이거야. 나는 돈 챙기고 저 새끼는 체면만 챙겨주면 저 새끼 우리 물건 다 사겠다는데 내가 체면을 왜 못 지켜줘? 체면 오케이 좋았어. 천당공원 가자고? 오케이 가자. China is so beautiful. She is a great leader. China so beautiful. 사진 찍어주고 체면 세워주면 뒤에서 중국 계속 돈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진 찍어줬어? 체면 세워줬어? 오케이 대두 170억 보잉기 200대 야 돈 내는데? 자 중난하이도 가자. 중난하이 가가지고 야 beautiful so beautiful 꽃 예쁘고 다 예쁘고 she is a great leader. 야 그거 말 몇 마디 해주면 계약되는 체결들이 돈이 얼마나 막 흘러 들어오는데 그걸 못 해줄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모르고 그걸 해주는 거 보고 트럼프 쫄았네. 가서 시진핑한테 조아리다 왔네. 조아린 사람이 그래 뭐 어떻게 보면 그림적으로 보면 조아렸다고 할 수 있지. 야 지금 가지고 온 것들을 봐봐. 매년 170억이야. 26조야 26조. 이거를 직접 중국이 미국 농민들한테 꽂아주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트럼프는요 중국에서는 계속 최대한 조용히 있었어. 티 나잖아. 트럼프 요번에 중국 가서 뭔가 돌발 행동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자마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의기양양하게 인터뷰하는 모습 진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진짜 그냥 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거의 이 뜻이야. 야 내가 시진핑 주문이 다 털어왔어 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자 그럼 중국 쪽의 발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자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을까? 중국 공산당의 공식 보도를 보잖아. 외교부의 왕이 부장이 나와가지고 언론에 설명하고 신화사가 통신 원고를 냈지만 거기에는 보잉 항공기라는 글자 자체가 빠져 있어요. 170억 달러 농산물이라는 표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발표를 안 했어. 중국인들이 그걸 알면 안 되거든. 그럼 요번에 중국이 발표 중에서 제일 크게 얘기하고 있는 성과가 뭐냐? 중국도 만약에 미국한테 얻어온 게 있으면 야 우리가 미국한테서 뭐 비용 가져왔고 뭐 우리 하기로 했고 야 미국이 우리한테 뭘 사가기로 했고 이런 거 발표해야 되잖아. 그런 발표가 한 개도 없고 뭐가 있느냐? 중국과 미국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했다. 끝이야. 이 말이 뭐야? 즉 그냥 체면만 챙긴 거야. 중국 인민들한테 보여준. 그리고 중국 인민들은 외국 기사인지 지금 볼 수 없지. VPN 지금 다 막아놨는데 지금 중국인들은 해외 기사 뭐라고 떠들고 있지 못 봐. 중국 공산당 언론만 봐야 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중국이 만약에 미국을 상대로 뭔 거래를 따냈다라든가 야 미국이 우리한테 얼마 주고 뭘 사가려 하더라 이런 거 따냈으면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좋은 거를 왜 발표를 안 해? 그거 발표하면 중국 민심 바로 잡히는데 역시 시진핑 이거 바로 나오는데 발표가 1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한테 사기로 약속했던 것들 그거는 발표를 안 해.
중국의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뭘 알고 싶을까? 중국은 부추잖아. 항상 얘기하는 거. 부추 수확을 항상 당하잖아요. 그냥 중국의 인민들은 그냥 피주머니야. 어디로 수요를 해준다? 정부에, 공산당한테. 그럼 우리가 피를 그만큼을 많이 수요를 해줬는데 그게 다 세금으로 상납을 했잖아. 우리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도대체 얼마를 써서 평화를 산 거냐 이거야. 중국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중국은 함부로 말을 못하지. 함부로 말했다가 잡혀가고 사회 매장 당하고 하니까. 하지만 중국도 아는 사람들 알 거야. 니씨 지금 미국한테 돈을 얼마나 쳐발라주고 고작 가져온 게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 구축? 그게 뭔데 씨. 근데 이거를 함부로 중국인들 말을 못하지. 말하는 순간 간첩이야? 야 매장 시켜. 사회 매장 시켜. 야 잡아가. 어디 2년 짱박아놔. 여러분들 시진핑은요 매일 항상 강조해왔던 게 뚱성시장이 동승서강. 동쪽은 떠오르고 서쪽은 지는 해다. 동쪽이 어디냐?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이 어디? 미국이에요. 그리고 항상 중국을 대국의 부상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미국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국주의의 종이호랑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중국 국내에서는 미국은 해외 적대 세력이고 빌런이에요, 빌런. 트럼프는 종이호랑이, 미국은 종이호랑이다. 이 얘기를 항상 해왔는데 근데 항상 그 얘기를 하던 비꼬든 그 종이호랑이가 중국에 오자마자 왜 바로 얌전하게 돈을 그렇게 꺼내가지고 비행기를 사고 대두 사들이고 소고기 사들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목을 조르든 미국의 목을 조르고 있던 그 히토류라든 그 카드는 왜 바로 내려놓았을까? 만약에 백악관의 그 목록을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중국의 인민일보에다가 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의 권리를 팔아먹고 굴욕을 당한 것처럼 시진핑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는 이거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이래도 트럼프가 중국 가서 얻은 게 없어요? 만약에 정말 백악관에서 발표한 이 내용들을 중국이 번역해가지고 올렸다? 난리 나지. 하지만 중국의 인민들은 그걸 못 보죠. 왜? 지금 중국의 방화벽은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하게 쌓여져 있으니까 VPN까지 다 막혀 있어. 외부 세계 소식을 접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뭐 열심히 뚫으면 뚫리기라도 하겠지. 근데 과연 중국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중국의 대부분 사람은요 그냥 중국이 제일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중국이 최강국인 줄 알고 중국 공산당 언론이 다 맞는 줄 알아요.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알 길도 없고 그리고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먹고 살기 바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뒷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 푸틴 얘기 안 나왔잖아. 시진핑이 유일하게 중요한 게 얘기한 게 대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건 레드라인이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그래 니들이 내 이거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줬으니까 오케이 대만 니네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야. 시진핑이 중난하에 들어가서 트럼프한테 야 대만은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대만이랑 전쟁 시 너 병사 파견할 거야? 너도 전쟁 참여할 거야? 너 대만 편에 쓸 거야? 이런 걸 계속 떠봤단 말이야.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들어줬다. 거기에 대한 아무 약속도 없었다. 왜 이거를 기사로 안 내고 기사에서는 계속 미국, 대만 팔아넘겼다. 왜 이딴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야 도대체? 팔아넘긴 뭘 팔아넘겨? 트럼프는 얘기했어요. 대만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그걸 시진핑의 요구? 시진핑이 이런 거 얘기하더라. 이런 거 요구하더라. 나 그냥 들어줬다. 들어줬다가 오케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줬다. 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았어. 그래. 넌 그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 나의 입장은 변하지 않아. 너한테 아무 약속도 안 해줘. 하지만 네가 굳이 그 얘기를 할 거면 오케이, 난 들어줄게. 이거야. 리스너. 그렇지. 자 그러면 백악관에서 이걸 발표를 했죠. 물론 뭐 지금 중국에 방화벽이 그렇게 높이 쌓여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 그리고 해외에서 좀 유학이라도 해본 중국인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은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미국한테 그렇게 뜯기고 정작 중국은 지금 뭐 딱히 챙긴 게 없거든.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해요? 지금 빨리 형제를 한 명 불러와가지고 체면을 또 세워야지. 지금 형제 한 명 더 필요해. 이 온 세상을 둘러보면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이 대국 간의 대항이라는 이런 연극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러시아 큰형 푸틴밖에 없어. 트럼프 여기에 맞서줄 사람은 푸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중국 정부는 중난하에는 푸틴의 방문 일정을 트럼프 방문 직후에 배치를 했죠. 중국 국내에서의 선전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봐라! 내가 비록 미국인과 악수를 했지만 나는 여전히 세계 반패권의 지도자다. 봐라! 푸틴은 여전히 나의 절친이다. 내가 부르면 온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균형이고 내가 판을 짜는 능력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게 지금 시진핑의 의도예요. 이런 식으로 국내의 강경파와 반미 정서를 달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좋아, 다 좋다 이거야. 중국 시진핑, 뭐 중국 공산당은 옛날부터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시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해. 보여줘야 되거든. 보여줘야 중국 인민들이 그것만 보고 아 그렇구나, 야 위대하구나. 근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푸틴이 뭡니까? 푸틴이 어떤 사람이야? 야 KGB 출신이야. 푸틴 지금까지 얼마나 독재를 오래 해왔어. 푸틴이 과연 이 연극에, 이 쇼에 공짜로 출연을 해줄까? 과연 푸틴이 여기 공짜로 출연을 해줄까 이거야. 절대 안 되지. 공짜 안 되지. 그럼 출연료는 과연 얼마냐 이거야. 지금 시진핑이 푸틴 불러가지고 마치 트럼프와 함께 했듯이 트럼프가 왔으면 트럼프랑 뭐 이거 보여줬잖아. 여기 안내해주고 저기 안내해주고 천당공항 가서 나는 하늘이 지정한 지도자다. 날 찬양하라. 트럼프 그래 너 그릿 리더야 씨. 그래 북치고 장구치고 네가 다 해. 하지만 야 170억 대두 오케이? 보잉기 200대 오케이? 미국 소고기 오케이? 그럼 과연 요번에 푸틴의 출연료는 뭘 내밀까? 하...